의원은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은방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원 여러분, 장희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북구 3선거구 도암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 지역의 시의원 문상필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어제는 장애의 날이었습니다. 31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의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주간입니다. 세계 장애의 날은 12월 3일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광주 시민과 함께 그리고 동료 선배원님들과 교육공무원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고민을 크게 하였습니다. 장애를 갖지 않는 아이들은 5분 만에 학교를 등교합니다. 장애를 가진 중증 아이들은 대략 1시간부터 2시간 정도 시간을 거쳐서 매일 수학여행 하듯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고민은 중증 장애를 가진 엄마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함께 죽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여전히 사회는 장애인 교육을 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장애인 교육을 장애 아이가 죽을 때까지 부모가 아니면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간 장애인 교육은 너무나 많은 험난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장애를 죽였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장애인은 교육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모 황제, 네로 황제는 장애인을 화살바지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였지요.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교육시켜달라고 사정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장애인들 당신들만 떨어져 가서 공부를 받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장애인들만 떨어져서 공부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같이 해볼까? 그래서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특수학급과 특수교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장애인 교육 상황은 죽임을 당하고 멀리 떨어져 가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한 함께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의 최고의 지향점은 함께 교육받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한 교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정상화라고도 합니다. 또 어려운 말로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근거한 교육이 바로 통합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통합교육에 관련된 많은 특수학교 학부형들과 전문가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학부형들의 아픔을 전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그대로 광주시 교육행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많이 언론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장애인 교육의 무자격 교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141개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56개 학급, 고등학교는 40개 학급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8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141학급 학교에 27개 학급이 자격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수교육 교원 자격증이 없이 장애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 교육은 일반 교원이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은 장애 특성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적 마인드와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비장애인 학생 일반 학교에 교원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에 대한 문제는 수많은 학부형들과 학교에서 자격교사를 요구했습니다만 올해 192명의 초등교원을 임용하면서도 고작 1명
한 명 임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인 교육이 차별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별화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화 교육은요, 장애의 특성과 장애 상황에 맞게 그 아이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 목표와 교육 일정, 교육 과정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짜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평가하고 계획을 짜서 많은 학부형들이 참고하게 하고, 그래서 개별화 교육을 30일 만에 만들어야 됩니다. 계획을. 그리고 개별화 교육 팀을 2주 만에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현장과 학부형들을 만나봤을 때 많은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학부형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학부형들의 개별화 교육에 대한 욕구와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둘째, 저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에 맞게 개별화 교육은 전 과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2과목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과목조차도 획일화된 2-3가지의 샘플을 활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글씨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개별화 교육을 여러 학생에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개별화 교육의 이렇게 부실한 문제는 바로 전공과 교육과 취업률로 나타납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별화 교육을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공과 교육입니다. 전공과 교육은 뭐냐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들이 직업 전문학교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능교육과 직업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 191명의 졸업생 중에서 약 9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43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지금의 전공과의 문제는 정확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수학급을 졸업했던 학생들이 상공학교나 선명학교로 다시 가서 그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약간 수준이 떨어진 아이들은 탈락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적장애 아이는 등급이 3등급이 있습니다. IQ가 70 이하인 경우를 지적장애라고 하죠. 70부터 50인 경우를 상급, 49부터 35까지를 2급, 35 이하는 1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0을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탁월하니까 걔들이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정작 특수학교를 졸업했던 아이들은 선공학교나 선명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 간의 또 다른 경쟁을 시키고 오해를 시켜서 정작 전공과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은 전공과를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새로 생길 선호학교, 특수학교에 전공과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광학교와 선명학교에 있는 특수학교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각, 청각, 지체장애 영역도 전공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세강학교는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하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없다, 교실이 없다라는 이유로 전공과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세강학교가 국공립학교에 있다면 어땠을까요?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면요, 특수교육을 위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위탁은 사립학교에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의 지원은 반드시 국공립학교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세강학교가 용적률이 부족하고 또한 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장애인 차별교육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니까 장애인 학생들의 취업률이 전국에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개별화 교육이 부실하게 되고 있고 전공과 교육의 많은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은 상태는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취업률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 학생들에 대한 통학비 지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통학비는 법에 보면 특수 차량 지원이나 또는 통학비 지원이나 통학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의 아이들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만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밝혀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하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학교 이야기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최근에 소설로도 나오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간에 2000년도 지금까지 성폭력 사건과 사망 사건 수도 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때문이겠지요. 그 결과 때문에 한때는 300명에 육박했던 학생들이 현재는 23명입니다. 물론 의학이 발달해서 청각장애인들이 고쳐진 경우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많으니까요. 그간에 장애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데 그간의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게 하고 위탁을 포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 있습니다. 동부교육청과 소부교육청 산하에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감께서 시 산하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가칭 광주 특수교육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2개 있는 특수교육지원청에 내실화를 기해 주시고 광주 특수교육원과 그 2개의 기관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특수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연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보조 인력이나 공익 전문요원 그리고 방과의 강사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특수교사들의 연수를 더 강화해서 장애인 특수교육의 현실화를 더 한층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평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 교육은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 교육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장애인 교육을 평등하게 해달라고요. 장애인을 차별시키지 말고 교육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외침을 함께 해주십시오. 광주시 교육감이 새로 진보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요구를 온몸으로 받아주시고 장애인들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